네, 안녕하세요. 고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리고 전망까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까지 알려드리겠고, 지금 뭐 전세 사기, 역전세, 그 다음에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실 텐데,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간섭을 하는 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 저는 국민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 정책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전 우파지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문제만큼 있어서는 전 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재명이 됐다면 뭔가 더 화끈하게 뭘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국회의원 수가 이제 없어서 뭐 못한다, 이거 다 핑계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는요 서로 이렇게 조정하고 합의해서 하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희소식은 아마 우리나라는 8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전세 사기나 이런 역전세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금리 때문인데, 역전세는 금리 때문이 맞아요. 근데 전세 사기는 종부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전세 사기 원인이 종부세랑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물가 떨어지려고 금리 인상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세 사기는 지금 종부세 때문에, 이 종부세를 갑자기 많이 내게 돼서 경매로 넘어간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쫓겨나는, 왜냐면은 세금을 우선적으로 뜯어요. 세금을 우선적으로 채납을 하니까 경매를 시켜가지고 집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했냐? 2018년 때부터 비율드업을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를 폐지시킨 겁니다. 지금 뭐 몇백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하면서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2%에서 6%까지 인상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죠. 그리고 취득세도 막 12%까지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에 잘못한 거다.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부를 어쨌든 넘겨받았으니까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 보면 이 전세 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아니거든요. 아닌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이 문정부 임대차법 도입 후 전세 사고 불씨가 됐다 이러는데, 절반 넘었던 갱신 계약판이 안전판이다 오히려. 왜냐면 계약 갱신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 지금 전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갱신한 사람들은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인 DSR 완화도 리스크 줄이는데 도움, 이 추가 하락 어려워, 53% 갱신 계약에 시장 충격 감세 기대. 갱신 계약 한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냥 살아야 돼요. 이 기사만 봐도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죠. 전세 사기가. 그건 바로 잡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법은 뭐냐?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해결법은요, DSR을 푸는 거예요. DSR. 은행 보세요. 이 빨간색 표시 화살표를 보시면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잖아요. 그리고 전세금을 임대인한테 줍니다. 자, 근데 지금 역전세낭이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임대인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걸 담보대출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자,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전세대출 해주면 전세이자 받죠.
담보대출 해주면은 담보대출 이자 받는 거예요.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왜 규제하냐는 거죠. 정부에서 나서서. 판단은 은행이 알아서 합니다. 무슨 뭐 가계 대출이 뭐 몇이다. 뭐 지금 뭐 이런 기사 엄청 많은데, 아니 집 가져가면 되죠. 만약 못 갚으면. 응.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금 가져가려고. 아니 그리고 담보가 있는데 왜 대출 안 해주는 거죠? 미국도 이런 짓을 안 해요. 중국도 안 하고요. 아니, 담보가 있는데 왜 DS를 막습니까? 담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DSR 규제 폐지 이제 뭐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차액분에 한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한심합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취득세예요, 취득세. 예, 취득세를 폐지해야 돼요, 빨리. 지금 아직도 4%대거든요. 예. 4%대인데 누가 삽니까? 예. 1%였어요, 1%. 근데 3%나 더 주고 누가 부동산 사겠어요. 그리고 전세 사기 및 주택 문제 근본 해결법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 지금 역전세난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까지도, 그리고 빌라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주택에 대한 근본 문제가 뭐냐. 자, 주거 종착지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우리나라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나는 평생 빌라에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계속 빌라에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빌라는 서민 주거의 표상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빌라를 안 사는 거죠. 아파트를 살 거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왜 어디 살면서? 빌라 살면서. 그러니까 빌라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빌라 값이 안 올라요.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빌라도 지어서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파냐? 매매 거래가 안 되고 임차 수요만 있는 거예요, 빌라가. 그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스는 오르니 갭 투자의 원인이 됩니다. 이 전세 사기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빌라는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수요가 몰립니다. 그럼 또 투기한다고 난리죠. 돈 있는 사람. 아니, 돈이 있으면 사게 냅두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시장 민주주의예요. 참,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빌라 거래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 돼요. 정답은. 그러면 갭 투자 없어지고요. 전세 사기 없어집니다. 자, 첫 번째, 소형 빌라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자, 보통 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은 8평, 9평이에요. 10평도 안 되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집을 갖고 있으면 청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를 청약을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인 거죠. 주택수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냥. 왜? 집을 안 보잖아요. 내 최종 목적지는 아파트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인식이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소형 빌라를 민간 임대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지금 임대사업자들 지금 종부세 때려가지고 전세 사기 터진 거니까 세금 혜택을 그만큼 줘야 됩니다. 5%로 제한하거든요. 예. 연간 5%로 제한을 해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임대료 못 올립니다. 대신 종부세 혜택 주고 재산세 혜택 줬어요. 근데 문재인이 그거 없앤 겁니다. 뭐 다주택자라 그래서. 이 민간임대가 왜 생겼냐면요. 공공임대를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민간임대 만든 거예요, 법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 못하니까 민간의 힘을 빌려서 주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법입니다. 그런 거는 좀 알고 하시는 거예요, 다들? 자, 세 번째.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면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돼요. 아니, 높이 제한이 있어도 높이 제한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만약에 7층짜리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2층은 오피스텔을 지을게요. 그리고 주택은 3층에서 7층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이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주택보다. 그러니까 이 허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 관공서들, 그 다음에 행정부들, 뭐 구청이라도 시군구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허가권을 가지고 세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가 조그맣게밖에 못 짓는 겁니다. 빌라도 넓게 지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아파트 대체 주거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쾌적하게 살려면 12평에서 한 13평은 돼야 됩니다. 근데 8평, 9평 짓게 해가지고 살라고 하면 당신들은 살겠습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쾌적한 주거생활 할 수 있게 빌라도 30평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인센티브를 줘야죠. 빌라도. 왜냐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건설사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개발인데 만약에 이 재개발, 아까 위에서 봤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빌라든 수요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은 4년 이상 임대를 주게 해야 돼요. 강제로. 그러면은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마치 임대사업자처럼 하는 거죠. 준임대사업자의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일감 50%. 국가랑 반반 나누는 거. 왜? 국가가 어쨌든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투기 수요 억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어떤 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부는 그냥 뭐 금융 규제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하게 돼서 돌아. 그냥 공정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입니다. 3.5%인데 8월부터 인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뭐 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9월, 늦으면 내년인데 지금 이 금리 인하 시작하고 공급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공급난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지금 시티은행이거든요. 시티은행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금리 추이를 다 맞췄어요.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참 신기한 게 시티은행이 뭔가 있구나. 이 시티그룹이 참 잘 맞춥니다. 우리나라 금리 정책을. JP모건은 내년부터 드린다고 그랬는데 시티는 8월부터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7월달 보세요. 7월달에 빅스텝을 봤어. 0.5%를 올렸거든요. 근데 기사 보시면 7월 11일 이 7월 13일 날 금리 올렸잖아요. 근데 11일에 시티은행에서 한국은행 이번 주에 빅스텝 진행할 때 정확히 맞췄습니다. 7월달에. 자, 그리고 10월 12일 날 또 빅스텝을 해요. 또 빅스텝을 하는데 이때도 50bp 인상 전망. 최종 금리는 3.5%. 정확히 맞췄죠. 야, 시티은행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1월달에 0.25를 올리거든요. 0.25를 올리는데 이게 지금 시티은행 기사인데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3.25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 차례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인상 시기는 1월이나 2월로 봤다. 정확하죠? 1월달에 딱 올립니다. 그리고 동결해요. 지금까지 동결했어요. 근데 최근 기사가 시티은행 지금 2월달이에요. 2월달부터 기준금리 3.5로 동결하고 8월부터 인하한다. 이런 기사를 시티은행이 2월부터 냅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전에 한국은행 7월 비둘기 신호 주고 8월부터 금리 인하한다. 얼마까지 인하하냐? 지금 3%대까지 인하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가면은 2%대 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8월달에 인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공급난입니다. 지금 요 아래 보시면 아파트 이어 빌라 인하가 60% 급감. 5월달 기사예요. 다 1월, 4월 아파트 분양 반토막 착공 41% 감소. 그 다음에 이거 오늘 기사인데 대형 건설사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 60% 뚝. 주택 공급난 우려. 이래서 지금 2025년이나 6년에 정점을 찍을 거다. 공급난이 정점을 찍을 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마
진짜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작하면 또 금리 인하하면 다들 전세로 이제 수요가 몰립니다. 월세 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월세는 고정금리잖아요. 근데 전세는 변동금리니까 전세로 아마 몰릴 거예요. 전세로 몰리고 부동산 값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버티시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은 이렇다. 그래서 한번 보죠. 진짜 8월부터 인하하는지. 이거 만약에 시티은행 맞추면 시티은행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그런 정보원, 뭐 정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금통위원회, 뭐 그 안에 자기 사람들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걱정 마시고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